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오늘 간만에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선거 보존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것입니다. 이번엔 종북 이슈가 아니라 돈 문제입니다. 네, 패널 네 분과 얘기 나눠봅니다.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배승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대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석기 전 의원이 국고 보전 비용을 부풀리고 또 법인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딴 데 썼다. 이래서 지금 그 4년을 지금 구형을 받았는데요. 검찰 구형이 나왔죠? 예. 그렇죠. 그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운동권 인사가 제도권에 진입하면 몇 명이 먹고 살게 될까요? 아, 그런 퀴즈가 있나요? 전혀 답을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무슨 여러 보좌관 이런 운전기사 해갖고 정말 한 집단이 먹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되는 순간 한 9명 정도는 그렇죠. 여기 살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되게 또 그 홍보 기획사, 이벤트사를 다른 이름으로 차려서 지금 이 건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예. 돈들을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국고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운동권 후배들을 양산해야 되니까 그 예. 기획사에 취직을 시켜서 돈을 계속 이렇게 재생산해내는, 후배들을 재생산해내는 이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재벌들 행태라고 보통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예. 소지도 많이 보이네요, 거기서. 예. 예. 손소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일종의 지능적 범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빼돌린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밝힌 이유 중에 하나가 구형량을 밝힌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굉장히 지능적이었다.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그 국가의 질서를 또 이제 훼손하고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점도 이제 포함해서 구형했는데요. 사실 이제 구형이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에 이러이러한 형량으로 선고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이제 그 법정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떠한 형량을 선고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판결문을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유죄 선고 나온 것과 이제 같이 섞어서 본다면은 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미쳤던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이석기 전 의원은 9년을 지금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제 예상은 국회의원 관련해서 돈 문제로 해서 이런 건을 갖고 4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전 좀 회의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사건 선거비용 보전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거비용을 썼던 거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영수증을 좀 부풀려서 나머지 그렇죠. 금액을 이제 횡령을 하는 건데요. 지금 통진당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그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보면 가져간다는 이런 행위 자체는 검찰 사형 구형은 좀 약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 형량을 높여서 구형을 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 변호사님, 만약에 네. 지금 확정 판결된 게 9년인가가 있고 이게 4년이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난다면 단순 합산이 되나요? 아니면 일종 경합이 돼서 조금 다시 계산하나요? 일단은 이게 그 별개의 건으로 돼가지고 선고가 예. 나온다면은 다 복역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상에 이제 경합범 규정이 있는데요. 예. 결국 이제 한 번에 재판받았다면은 그 경우에 이제 그 법정 최고 한도가 이제 징역이 50년인데 그거보다 이제 나중에 합했을 때 넘게 된다면은 그걸 고려해서 판결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에는 적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상범에서 선거사범이 된 이석기 의원, 말하자면 훈장이 2개가 생긴 셈이네요.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통진당은 갔지만 통진당의 이현숙 도의원은 돌아왔습니다. 의원직 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이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금 의원직이 박탈이 됐는데 도의원은 어떻게 해서 지금 자격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그 판결문을 보자면은 네. 일단은 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고요. 예. 공직선거법 규정을 한번 짧지만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192조 4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을 합당, 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퇴직 사유가 이제 퇴직 사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해산이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된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그러한 해산도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해산에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 의원직의 지방의회 그 비례대표 의원직의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 것인데 이런 그 의견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상실하도록 이제 했기 때문에 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헌재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현행 법만 기계적으로 해석해보면은 결국은 이건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있었고요. 이번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뭐 이제 확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배승일 변호사님, 이게 약간 이 판결이 알려진 다음에 이게 헌법재판소하고 법원 사이에 조금 갈등이 나냐 그런 분석도 나오긴 나왔었죠. 사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재판부 해석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도 해석을 할 때는 전체적인 법 체계 안에서 동일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한 거는 조금 잘못됐다, 법 체계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이분은 비례대표 의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통진당을 보고 뽑은 사람들의 어떤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런 정당, 그러니까 이적 행위를 했다는 정당이었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 당에 표를 줬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 지방법원 소송은 좀 잘못됐다 보고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11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는 배우 이영애 씨가 그동안 드라마 제작 환경에 맺힌 게 많았나 봅니다. 이영애 씨는 오늘 드라마 사임당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드라마 촬영 현장이 버거웠다며 사전 제작이 양질의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엄마로서 역할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제작 환경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우 기자. 드라마 촬영 현장에 예쁜 여배우는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 드는데 그게 아닙니까? 예쁘게도 서 있어야 하지만 네. 예쁘게 서 있기 위해서 잠도 자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까?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단역 배우뿐만 아니라 예. 주연 배우도 역시 잠을 굉장히 못 자는 형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 사전 제작제를 선언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 예.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결국은 사전 제작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적 환경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방영을 할 때 예. 먼저 사전 심의를 얻어야만 하는 때가 됐어요. 아. 법률이 바뀌어서. 드라마를 다 만든 다음에요? 그렇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공중파나 아니면 유성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제작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돈을 투자받은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사전 제작이 되면은 소위 쪽대본으로 계속 밤을 새게 가서 촬영하고 완전히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은 좀 많이 달라지겠죠. 아. 또 이제 국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간접 광고나 아니면 이런 PPL들이 들어오면서 네. 대본이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계획적인 간접 광고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스케줄 관리가 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 드라마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용주 씨를 10년 전에 한번 좋아했으면 막 10년씩 계속 좋아하는 이런 관성들이 있잖아요. 중국 팬들도 그 대장금이 나온 지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 이영애 씨를 기다리고 뭐 네. 뜨거운 반응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돼 있는데요. 예. 이 드라마에 그 송승헌이라는 배우도 출연하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네,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중국의 여자 배우와 이제 사랑을 하면서 네. 중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영애 씨의 11년 만에 복귀작이기도 하지만 아하. 다시 한번 이제 그 송승헌 씨가 중국에서 인기를 뿌리내리는 예. 그런 시금석과 같은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드라마가 안전판이 딱 또 마련돼 있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영애 씨는 정말 네. 대한민국에서 클래스가 다른 여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영애 씨 미모도 참 여전하네요.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요즘 한창 비난을 받고 있는 아들 바보가 한 분 계시죠.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 원장을 만난 신기남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 모셨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네. 지금 신기남 의원과 무슨 또 이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 검찰에 고발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원한이란 건 전혀 없고요. 예. 사실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의 행위가 국민에 대해서 주는 그런 박탈감이라는 거는 말로 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스펙인 이런 현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제가 좀 나서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히 로스쿨이 생긴 이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둘러싼 청탁 논란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신기남 의원도 딱 그 건인데 분위기가 요새 많이 바뀐 겁니까? 사법고시
가 있었을 때는 사실은 집안이 어려운 형편을 가진 어떤 고시 출신이라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출신인 것이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회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글쎄 로스쿨을 저는 폄하하지는 않지만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분들께서는 최소한 아버지 직업이 스펙이 돼버리는 그 현실을 좀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펌 같은 경우에는 수임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면 사실 그 아들을 월급을 주는 것이 더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을 좀 버릴 수가 없는 게 요새 지금 로스쿨하고 사시 출신들하고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변호사께서 로스쿨을 한번 뭐랄까 좀 비난해야 되겠다 이참에 해서 이렇게 뭔가 대한 변협이라는데 사주를 받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어디서 받은 거 아니냐, 네. 뭐 정치적인 뭐 이게 있어서 네. 고발을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네. 저는 정말 저희 집안도 아무것도 없고 또 저도 가진 게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 사회에 저는 의지할 것도 없는 독고다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독구다이 인생으로서 아버지가 백을 행사하는 이 문화는 정말 무너뜨려야 없어져야 되는 되겠다. 부분이고 예. 사실은 이 로스쿨 아들을 구제한다는 자체가 어느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아니고 이 로스쿨이란 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는 학교거든요. 네. 그 학교의 성적을 상담하러 갔다는 이런 변명을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 그동안의 변호사가 이루었던 어떤 명예적인 부분을 이 신기남 변호사가 결국에 스스로가 명예를 네.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히 형사 고소를 하신 건데 고발하신 건데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걸 하신 겁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했을 때 법리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지 못한 이유가 그런 법리가 구성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가 될 것이고 좀 뭐 다른 증거들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서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 그리고 업무 방해죄가 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